보좌관을 제가 했었습니다. 의전비서관실에서 끝나고 민정수석실에 가서 조국 수석님의 보좌관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관으로 가시고 장관으로도 퇴임하시고 그 다음에 열렸던 게 2019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첫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이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국민과의 대화 같은 걸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나리오를 짜죠. 뭐 실무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대통령이 아주 편하게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하고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 하죠. 근데 제가 그 대통령을 계속 모시면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인위적으로 짜려고 하지 말자. 대통령의 진심을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기획이다. 인위적으로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질문이 대통령께 오더라도 그것을 답변하실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준비가 항상 되어 계신 분인데 그것을 자꾸 참모들이 이런 질문을 좀 피하고 싶고 저런 질문을 피하고 싶으니까 국민과의 대화 때 시나리오를 만들죠. 그래서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시나리오 없는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국 수석님의 보좌관을 하다가 바로 이제 홍보기획비서관실로 옮겨가지고 그 업무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세상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가장 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갑자기 누구랑 만나고 싶으세요? 오늘 갑자기 점심 때 시간이 비었는데 누구랑 통화 한번 해서 점심을 먹고 싶으세요? 이런 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그게 대통령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전국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 정책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쉽지만 정말 어려운 질문들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러 갔어요. 그 중에 한 질문이 오늘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드리러 갔죠. 그랬더니 저도 뜻밖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 11월이기 때문에 그 조국 장관이 10월 달에 이제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전국 상황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엄청난 전국이 소용돌이 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국이라는 이 이름을 얘기하시는 것 그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도 있으실 법한데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정구철 비서관이라고 두 명이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조국 장관인데, 조국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저한테 물으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2020년 1월에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때 그 국민과의 대화 때는 그 질문이 안 나와서 대답을 못 하셨지만 그 다음에 1월에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셨고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손석희 아나운서와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조국 수석에 대한 미안한 감정 그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진심들을 그대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참모들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모습에 다시 한번 제가 감동을 크게 받았던 때여서 그때 얘기를 제가 영화에서 했습니다.